천호개입니다. 최고의 성장 ETF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대 주식 시리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TF 기본적인 소개부터 보면 S&P 500을 중심으로 QQQ, SPYG, VUG, MTUM이라는 4가지 ETF를 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두다 보니까 S&P 500 대비 PER은 모두 높게 형성되어 있는 수준이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S&P 500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VO 대비는 다소 높은 ETF도 섞여 있습니다. 우선 QQQ 다들 아시죠? 나스닥 100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고 상위 10개 종목 비중 약 50% 정도 되면 됩니다. 몸풀기 대결로 QQQ vs 대 S&P 500 내의 기술주 대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S&P 500 내의 기술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갔고 QQQ를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이유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모두 기술주고 S&P 500 같은 경우에 기술주는 나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다 보니까 XAK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65%고 요즘 최근에 시총 상위 쏠림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죠. 그러다 보니까 XAK가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세한 내용은 채널 페이지에 가셔서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QQQM이 있죠. 2020년에 출시를 했는데 QQQ랑 차이가 뭐냐,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QQQ 대비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리고 주당 가격도 낮기 때문에 뭐 내가 조 단위로 운영을 해가지고 막 몇십 주를 굴린다, 그래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닌 이상 신규 구매자들은 QQQM도 선택지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ETF는 SPYG입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매출 증가량과 EPS 성장하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고, SPY 대비 역시 탑10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기술주 비중이 다소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VUG입니다. EPS 성장률 그리고 ROA 등 종합적인 지표들을 고려를 했고 역시나 테크 비중이 높고 탑10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TUM이라고, 야 가는 놈이 더 가지 않겠냐, 추세 추종의 정석, 6개월에서 1년 동안 주가 상승 종목을 매수하고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 매도해버리고 반기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보다 보니 굳이 기술주에 몰려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양하게 섞여있는 모습이고 기술주 비중은 한 2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슈드와는 완전히 반대 움직임이죠. 슈드 같은 경우는 브로드컵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해버리고 섹터 비중이나 한 종목 비중을 굉장히 조절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오르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ETF입니다. 배당 재투자나 10년 수익률 같은 경우 슈드와 MTUM이 어땠냐? 그래도 역시 최근엔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MTUM이 1등인 모습이니 다만 슈드 역시도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고 배당을 받는데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그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하락장에 슈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방어를 잘해줬죠. MTUM이나 S&P 500이 많이 빠질 때 굉장히 방어를 잘해줬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도 높고 배당 성장도 있고 확실한 장점이 있는 ETF인 것 같습니다. 성장 ETF 최근 1년만 놓고 봤었을 때 수익률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MTUM이 1등이고 그리고 VUG, SPYG, QQQ, 요 QQQ가 의외로 꼴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세고 시총 상위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ETF에서 탑10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데 QQQ 같은 경우도 높지만 50%밖에 안 되고 거의 60%에 몰빵한 이런 것들이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으로 넓혀보자 그러면 성장 ETF는 역시 최근 10년은 QQQ가 1등입니다. VUG, SPYG가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 MTUM이 4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QQ 같은 경우는 무려 10년 동안 5배 올랐고 다른 ETF 역시도 3, 4배니까 굉장히 잘 올라준 모습이고 확실히 최근엔 성장주 중심이다 보니까 S&P 500 대비 모두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장 방어는 어땠냐? 가장 최근 10년 동안의 하락장은 22년도 하락장이죠. 요때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건 다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MTUM 요 모멘텀 플레이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MTUM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고 리밸런싱을 해주다 보니까 추세가 꺾이면 팔고 추세가 오르는 걸 사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주라든지 고평가주를 괜히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ETF였지만 S&P 500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가는 놈이 더 간다면 그러면 그냥 M7에만 투자를 하자라는 종목도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모든 성장 ETF를 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시계를 돌려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로 돌아갔을 때는 이때도 여전히 QQQ가 1등, VUG, SPYG 비슷한 모습, S&P 500과 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도 이 횡보기 시기에도 뭐 배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7.66% 나쁘지 않았는데, 아니 QQQ가 1등이가 조금 의외였습니다. 리먼 사태 그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QQQ가 잘 될 수 있었냐? 사실 뭐 QQQ가 잘 됐다기보다도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기술주든 성장주든 모든 것들이 무너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조금 더 방어를 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그 후에 수익률들이 오히려 QQQ 앞서가면서 QQQ가 1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S&P 500까지 무너지던 시기가 아니라 닷컴 버블 시기, 이 나스닥이 집중적으로 무너지긴 시기는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QQQ MDD가 무려 76%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적으로 S&P 500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성장 또 성장, 미국 주식에는 배당도 빼줄 수가 없죠. 현재 같은 경우는 모두 성장 ETF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 같은 1%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배당 성장에 조금 포커스를 줬을 때는 뭐 SPYG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MTUN 같은 경우도 무려 배당이 3배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위주, 기술주 쏠림이 계속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QQQ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 특히 나는 더 극단적으로 간다라고 보면 M7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끔씩 리밸런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기술주 아니었으면 좋겠다, MTUM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야 난 모르겠다 라면 S&P 500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얘기 나오죠. 야 기술주 비싸다. 23년도 12월 기사인데, 아니 사실 이 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난 이거 너무 불안해서 못하겠다. 가치주 ETF 없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가치주 ETF 4종 대결을 띄워둘 테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